오늘은 의식이나 신체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우리의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어, 현상이라는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감정은. 근데 행동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 나쁜 반응을 한다.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정보, 어떤 사건이나 현상,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선택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 이게 겹쳐서 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바로 어떤 감정과 현상과 사건과 어떤 행동까지 다 중첩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정보 처리 이 시간은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과 어떤 내 행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삶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생각들이나 신체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정립부터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설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힌다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에 갇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돼 버리면 열린 마인드를 갖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성이 높고 소통력이 높으려면 이러한 개념 설정이 열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것 또는 신체 행동 또는 생각 또는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형성된 개념들은 무의식에 축적이 돼서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에 축적된 정보들은 그 신체가 반응을 일으켜야 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데이터 값들이 무의식에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이 신체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신까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상, 이념, 어떤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 프레임 속에 갇힘으로써 타인과의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적으로 여기고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체계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체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나의 정신, 이렇게 지배되는 정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재세팅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 구조를 바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해. 이런 거 원치 않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제 더 나은 방안, 더 나은 방법,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의 어떤 개념으로, 나의 관점으로 새롭게 의식화시키는 거죠.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소통, 관계성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생각들이 계속 바꿔져 가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이게 전달되는 거죠. 내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 정보들이 신체를 반응하는데 이제 바꿔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는 거부하던 그 신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생각까지, 의식까지 바꿔낼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되새김질, 반복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런 우리 의식이나 신체 행동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체에 내재된다는 거죠. 몸에 밴다, 체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할 때 그런 게 나타나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음계를 다 보고 쳐야 되지만 이게 장기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내는 것처럼, 또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균형이 잡히지 않고 넘어지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타게 되면 그 요령을 습득하면서 이제 몸에 배죠. 그래서 넘어지려고 해도 몸이 균형을 딱 잡아서 잘 타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우리의 다른 이런 하나의 그 기능적인 구조들, 재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로는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아니면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이나 언어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개념에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사회의 어떤 동료와의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전체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관점의 재세팅,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극외향적인 사람도 극내향형으로 바뀔 수 있고, 극내향적인 사람도 극외향적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영돈이 그랬죠. 자기는 극외향형인 사람이었다. 근데 극내향형으로 바뀌었다. 그게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아줌마의 그 사건으로 해서 자기의 신체를 만지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트라우마가 형성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전달된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사건을 해서 깜짝 놀라버리니까 이게 한마디로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돼버리니까 신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너무나 그 깊은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확 박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성격이 전혀 반대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격을 바꾸고 싶어 보겠다, 또는 생각이나 관점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역전환으로 한다면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이제 의식적인 전환으로 이것이 내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수학도 공식을 모르면 못 풀듯이, 과학에도 법칙이 있듯이, 이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이라는 사계의 법칙이 있듯이 이런 모든 것에서 원리가 있다는 거죠.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이러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해할 때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해하지 않고는 내가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인지해서 이것을 내가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 이제 반복해져야지만이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똑같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던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가 된다고 그랬처럼 사람들은 자아가 그렇게 신체나 자아가 그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익숙한 것은 당연히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습관을 잘못 들이지 않도록 이게 이제 그 부모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리더들이 이거를 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마찬가지로 익숙해지게 되면 당연히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몰랐었구나.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맞다 하고 인정하는 단계로 가면서 그때 완전한 나의 생각, 의식, 신체 이런 것들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행동 이런 것은 전혀 별개의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그 딱 틀에 잡혀져 있죠. 나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또는 긍정적인 그 언어를 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고차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정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다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인지해서 반복해서 익숙화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할이 중요한 주변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익숙해지기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어떤 소울메이트 같은 지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소울메이트들은 정말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내 곁에 둬야 될 사람 내 곁에 정말 두어야 할 그런 친구 정말 소중한 친구 이런 사람이 중요한데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소중한 친구 내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 몸, 내 이걸 추구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이기적, 자아적 존재. 이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약속을 할 때 지키는 만날 장소를 정하죠. 그리고 식사를 하든지 또는 카페에 가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비용 정산을 하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세요. 그 친구는 뭐 저기 서대문에 살아요. 한 친구는 여기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장소를 설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그 중간쯤 어디 뭐 종로나 어디 이런 쪽에 이렇게 중간쯤을 서로 정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나오냐면 항상 자기 유리한 쪽이는 거예요. 장소도 먹는 것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항상 자기가 덜 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러고 안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항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려를 합니다. 항상 먼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그 친구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비용 분담이 있어서 더 배려를 하려고 그러고 항상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뭔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정말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는 그런 관계를 오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멘트를 해줘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 멘트를 표현을 해줘야,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래서 반드시 그런 친구들에게 너가 오늘 이렇게 나 있는 곳으로 와줘서 고마워. 또는 오늘 너로 인해서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었어. 이런 어떤 고마움과 감사함과 배려함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언급을 해줬을 때만이 이러한 좋은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지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가족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 내에서 정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관계성, 인간관계성, 소중한 내 친구, 그리고 관계의 잘못된 관계를 끊고 맺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